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커피하우스 12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커피하우스의 향기로운 언덕입니다. 맛있는 드립커피 한 잔을 내리기 위해 물을 붓고 한 2분 30초 정도 정성껏 기다리는 그 시간, 참 기분 좋죠. 라디오 커피하우스도 여러분과 그렇게 향긋한 시간을 나누기 위해 시작했는데 어느덧 제가 처음 속으로 다짐했던 12번째 마지막 잔을 내리는 날이 왔네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조금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 아쉬움마저 훌훌 털어버릴 만큼 가장 맛있게 이 시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기분 좋은 오늘의 라디오 커피하우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임에 가서 식사 후 차를 마시는데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커피를 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셔도 밤에 잠이 잘 오냐고 물었더니 본인은 커피를 언제 마셔도 잠을 잘 잔다고 하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 저녁에 늦게 커피를 마셔도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지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하죠.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3가지 이유로 원인이 파악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선천적인 유전자의 차이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간에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CYP1A2라는 효소가 있는데 사람마다 이 효소의 활동성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형태가 다르다고 하네요. 이른바 빠른 대사자 유전자를 가진 분들은 체내에 들어온 카페인을 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분해해서 체외로 배출하기 때문에 수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 민감도 차이입니다. 카페인은 뇌에서 졸음을 유발하는 피로물질인 아데노신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해서 각성 효과를 낸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선천적으로 이 수용체가 카페인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여 뇌가 속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카페인 내성 때문일 수도 있다네요. 오랜 기간 매일 많은 양의 커피를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우리 뇌는 카페인의 방해를 뚫고 어떻게든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아데노신 수용체의 개수 자체를 스스로 늘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전과 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각성 효과에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역시 인체의 신비란. 결국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잔다는 사람은 카페인 대사가 빠르거나 아데노신 반응이 둔하거나 혹은 수면 부족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성 피로이신데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한번 본인의 생활 패턴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쯤 되니 갑자기 커피의 효능과 부작용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포털에 커피가 이래서 좋다는 연구 결과에 대한 기사를 보곤 하는데 커피를 좋아하는 저는 그런 기사를 꼭 끝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커피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최근 여러 국제의학 저널과 연구기관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커피가 가진 놀라운 점들을 다방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인 항산화 효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커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서구권에서는 식단 전체를 통틀어 과일이나 채소보다 커피를 통해 가장 많은 항산화 물질을 섭취한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뇌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커피 속에 있는 적당량의 카페인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우울감을 낮춰준다고 하네요. 집중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우와, 대박인데? 네, 세 번째로는 최근 의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심혈관 및 장기 건강입니다. 최근 미국 심장학회의 대규모 연구 발표에 따르면 하루 2잔에서 3잔의 적절한 커피 섭취는 심장 질환과 심부전의 위험을 오히려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커피가 간 조직의 염증을 줄이고 간 경변증이나 지방간의 위험을 낮추는 등 간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 역시 여러 역학조사를 통해 파악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커피는 우리의 신진대사를 돕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적절한 커피 섭취는 체내 에너지 소비율을 높여주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준다고 하네요. 덕분에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의 경우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장기적인 연구 결과들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저 향이 좋고 아침잠을 깨워줘서 마셨던 이 한 잔의 커피가 사실은 머리부터 심장 그리고 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과 마음을 꽤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이리 대단한 커피를 저도 하루에 2잔 정도 마시니 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커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효능을 가졌더라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커피 역시 우리 몸의 상태나 섭취량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겠죠.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잘 알려진 수면 장애와 지나친 각성 상태입니다. 카페인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나 늦은 오후에 많은 양을 마실 경우 뇌의 각성 상태가 유지되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거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심장 두근거림이나 불필요한 불안감, 긴장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위장 점막 자극입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특징이 있어서 식후에 적당히 마시면 소화를 도울 수 있지만 빈속에 마시거나 평소 위가 약한 분들이 자주 섭취할 경우 위 점막을 자극해 심한 속쓰림이나 위염,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카페인 의존성과 미네랄 흡수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다량의 커피를 마시다가 멈추면 두통이나 극심한 피로감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식사 직후에 바로 마시는 커피는 철분이나 칼슘 같은 필수 미네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서 장기적으로는 뼈 건강이나 빈혈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적당한 양과 타이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제가 평소 드립커피를 내릴 때 원두 20g에 물 220ml, 그리고 2분 30초 내외의 시간을 지키는 4대 6대 6대 6 방식을 고집하는 것처럼 각자의 일상과 건강 상태에 맞는 적당한 균형을 찾을 때 비로소 커피는 진짜 약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 to Z about coffee. 커피에 대한 얕고 넓은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R로 시작하는 커피 용어 레스팅입니다. 맥스웰 콜로나 데시우드의 책에 레스팅과 신선도가 같이 쓰여 있는데 아마도 레스팅에 따라 신선도가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을 소개해 볼게요. 커피에는 신선도는 어렵지 않은 개념이다. 커피는 갓 수확되었을 때 가장 신선하다. 로스팅된 원두는 로스팅 기계의 쿨링 트레인에서 꺼냈을 때 가장 신선하다. 이 신선도라는 개념은 품질과 본질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신선할수록 무조건 좋은 것일까? 또 그렇지만은 않다. 가장 신선한 것이 가장 좋다라는 명제는 이해하기 쉽고 또 대체로 맞는 말이기도 하다. 18개월 전에 수확한 커피가 지난주에 수확한 커피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어제 로스팅한 커피는 당연히 작년에 로스팅한 커피보다 맛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가장 최적의 결과물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 엄청나게 신선한 커피가 무조건 최적의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수확 직후의 커피는 소위 생두맛이 너무 강할 수 있다. 약간은 톡 쏘는 맛이 나고 단맛이나 조직적인 산미는 떨어진다. 갓 로스팅된 커피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시간이 필요하고 대개 로스팅 며칠 후에야 완전히 최적의 상태가 된다. 원두와 로스팅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상 로스팅 커피가 가장 맛있는 시점은 로스팅 후 제법 시간이 지난 시점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기간이 3주에서 6주에 이르기도 한다. 커피가 언제 최적의 맛을 낼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담당 로스터가 잘 설명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맥스웰 콜로나 대시우드의 책에는 레스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번역본이라 그런지 조금 내용이 딱딱하죠. 하여튼 제가 카페를 할 때도 로스팅 업체에서 커피가 배송이 되면 적어도 3일 정도는 지나야 커피가 맛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었는데 그게 레스팅 과정이 필요해서 그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커피 원두를 구매하시게 되면 로스팅 날짜를 확인하시고 바로 드실 원두라면 로스팅 된 지 일주일 정도 된 원두를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그럴 때는 욕심내서 너무 많이 구매하지 마시고 한 2에서 3주치 정도만 구매하신 것도 팁입니다. 오늘로써 라디오 커피하우스 12번째 잔을 모두 비웠네요. 처음에 시작할 땐 한 달에 한 번이고 총 12번 하는 게 뭐가 그리 힘들겠어 하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한 달이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13일에 방송 업로드를 못한 달도 생각보다 많았고요. 방송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혹시라도 기다렸던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죄송했다는 말씀 다시 전합니다. 커피에 대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던 제가 라디오 커피하우스를 통해 그 소통의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단락이 끝났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풀어나갈 기회는 또 오겠죠. 그런 새로운 시작이 저에게 오기를 바라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커피를 사랑하는 제 마음이 닿았기를 바라며 라디오 커피하우스의 문을 닫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마을공동체 라디오 서구 FM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라디오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지합니다. 그럼 안녕.